원장님, 요즘에 엘보우 통증이 주변에 많은 것 같은데 엘보우 통증에는 어떤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것이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가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는 외척 상가염이라고 하는데요. 팔꿈치 바깥쪽 부위를 만져보면 딱딱한 부위가 있습니다. 이곳이 아픈 것이 테니스 엘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프 엘보는 내척 상가염이라고 해서 팔꿈치 내적 부위를 만져보면 딱딱한 부위가 만져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아픈 것을 골프 엘보라고 합니다. 엘보우 통증의 원인과 증상은 무엇인가요? 엘보 통증의 경우 이렇게 뼈 주위가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뼈나 관절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근육과 힘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상완골과 요골이 만나는 이곳이 외척상과 테니스 엘보 부위입니다. 아래에 보이는 근육이 단요척 수근 신근이라는 근육입니다. 팔꿈치에서 손목에 붙어서 손목을 움직이는 근육으로 테니스 엘보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옆에 근육이 수지 신근입니다.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붙어 있어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들의 힘줄이 합쳐져서 공통의 힘줄 형태로 외척 상가에 붙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테니스 엘보가 잘 생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손목과 손가락을 과도하게 움직이는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엘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근육들을 너무 과도하게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면 근육통과 근염이 처음에 생기고 이것이 계속되면 힘줄에 붙어 있는 부착부가 느슨해질 수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상처가 나서 힘줄이 두꺼워질 수도 있습니다. 골프 엘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안쪽에 상완골과 척골을 이루는 내척 팔꿈치 부위가 골프 엘보입니다. 원해내근, 요척 수근골근, 장전근 등의 여러 근육들이 붙어 있습니다. 골프 엘보와 마찬가지로 근육의 힘줄이 공통으로 내척 상가에 붙어 있습니다. 모두 손목을 굽히고 손가락을 쥐는 동작을 할 때 힘을 주는 근육들입니다. 즉, 여러 근육들이 한쪽의 좁은 부위의 공통의 힘줄을 형성하여 한 곳에 딱 붙어 있으므로 힘이 집중되어 손상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힘줄 조직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엘보가 한 번 생기면 잘 낫지 않습니다. 한의원에서 그럼 엘보우를 어떻게 치료하나요? 주로 인대 강화 약침과 도침, 침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는 곡지혈, 골프 엘보는 소해혈, 혈자리를 잘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줄이 손상이 되면 힘줄 주변으로 혈관이 형성되고 감각신경도 형성되어 예민한 상태가 되어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 힘줄을 재생시키고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힘줄 강화 약침으로 힘줄과 피부 사이의 혈자리 부위를 벌려주어 신경이 과도하게 예민한 것을 풀어주고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재생을 유도합니다. 힘줄보다 피와 경혈에 감각신경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피와 경혈에 약침을 투입하는 것이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힘줄 자체에 약침을 투입하면 통증이 심하고 오히려 치료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동영상에 보이는 부위는 곡지혈 부위입니다. 하얀 부위는 외척 상가, 상완골, 테니스 엘보 부위이고 그 윗부분이 공통신전근입니다. 바늘이 공통신전근과 폐하 사이를 통과하여 약침이 주입되고 주변 조직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통신전근과 피부 사이의 혈자리에 초음파를 보면서 약침을 주입하여 주사액이 벌려주고 피부와 경근을 분리를 하게 되면 손상된 경근 힘줄이 빠른 회복을 할 수 있고 신경의 예민도가 떨어져서 통증도 빨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힘줄의 손상이 심한 경우는 힘줄이 뼈에 부착된 부위를 도침이나 침을 이용하여 자극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섬유화되고 굳은 조직이 풀어지고 조직 재생을 유도하여 새살이 돋듯이 엘보우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주 심한 엘보우 통증 같은 경우 재생할 힘 자체가 떨어져 있으므로 자의 약침을 이용해서 재생을 유도하여 치료합니다. 그럼 엘보우에 도움이 되는 관리 요법이나 운동 요법이 있을까요? 엘보우 치료에서 스트레칭이 중요한데 엘보우 통증이 생긴 것은 근육을 가사용하여 힘줄과 근육이 굳어져서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힘줄 부착부에 떨어지는 압력이 세집니다. 그러므로 평소 스트레칭을 통해 그 압력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는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팔을 쭉 뻗고 손목을 꺾습니다. 그리고 팔을 손가락이 바깥쪽으로 가끔 돌려주면 외척 상가 부위가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 동작을 10초간 유지하고 10회 반복합니다. 손목을 꺾은 상태에서 손목을 당겨주면 더욱더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 골프 엘보우 같은 경우 손바닥을 위로 하고 팔을 쭉 뻗고 손목을 꺾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안쪽으로 가게 돌려주면 내적 상가 부위가 스트레칭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0초 유지하고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손목을 당겨주면 더욱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막 치료와 압통증 압박에 대해 말씀드리면 팔꿈치에 부착한 근육의 근막을 밀어주는 방법입니다. 팔꿈치 끝에서 두 번째 손가락 방향으로 근막을 쭉 밀어주면 근막의 통증 감소와 재생 효과가 증대되고 즉시 통증이 경감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뼈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 쭉 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팔꿈치 가장 아픈 외척 상가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꾹 20초간 눌렀다가 떼면 통증 감소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FDM 수기법을 이용한 것으로 해보시면 의외의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엘보우 통증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엘보우 통증은 뼈나 관절의 이상이 아니라 근육과 힘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손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초기에 스트레칭이나 휴식을 충분히 취하시고 그래도 통증이 지속되면 한의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